이 남성의 이름은 이치쿠라 다이고. 광고 업계에 종사하던 그의 부모님은 사내 커플에서 부부로 발전한 관계였는데요. 그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해외로 전근을 가게 되었기에 다이고의 가족은 처음엔 한국에 살다 나중엔 영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한편 사실 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싸웠고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고 이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친권은 아버지가 가지게 되었지만 그는 금방 재혼했고 다이고는 국제학교에 진학,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는 성적도 무척 좋은 편이었기에 졸업 후 캐나다의 명문 대학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이고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부터 학비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학비를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했던 다이고는 불법 약물을 판매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걸로 돈을 꽤 벌었던 모양인지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전부 약물을 팔아 번 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해외 생활 덕에 영어가 능숙했기에 2015년경 일본에 진출한 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연봉도 무척 높았고 그는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기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 여성 A씨와 교제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출을 받아 땅값이 비싼 도쿄 아카사카에 고급 맨션을 구입,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들 둘 사이에선 아들이 태어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 다이고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엔 무척 인상 좋은 청년이었지만 정작 친해지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물론 돈 씀씀이 역시도 무척 해펐고 명품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명품만 찾다 보니 돈이 부족해졌는데요. 이에 그는 메루카리, 즉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중고 물품 거래 어플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판매했던 물건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로 친척집에서 몰래 가져온 귀금속이나 고급품 등을 판매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함께 살던 여성 A씨에게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장남이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후 그의 폭행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A씨는 경찰에 신고, 다이고는 상해죄로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다이고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명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고급 맨션은 A씨의 대출을 다이고가 떠안는 대신 맨션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긴 외모에 직장도 좋고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곧바로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는 두 명분의 대출은 물론 양육비도 부담해야 했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고 명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할머니 집에서 몰래 반지를 훔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이런 짓을 그만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되려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다이고의 어머니는 히메노 후지코라는 인물로 훗날 다이고의 범행을 돕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의 고급 맨션은 시세는 높았지만 대출이 많았기에 다이고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와 상담을 했고 이에 그의 외할아버지는 2,500만엔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런데 다이고는 돈을 빌린 직후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회사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 발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그는 기껏 일하던 좋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잘린 후 그는 친구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거나 친구의 신용카드를 멋대로 쓰는 등 문제 행위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저지른 이유는 해고당한 후 무직이었음에도 명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생활이 힘들다며 외할아버지에게 1,000만엔을 추가로 빌렸다고 하네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 다이고의 어머니인 후지코는 지병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그녀는 리버스 모기지라는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리버스 모기지란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빌린 후 계약자가 사망한 후에 담보를 판매해 그동안 빌린 돈을 갚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한 결과 후지코는 이 제도를 사용하면 약 4,000만엔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제도엔 다소 조건이 깐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담보로 맡기려 했던 것은 토지였는데 이 토지에는 그녀의 언니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두 명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그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합의했지만 언니는 나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후지코에게 있어 언니만 없다면 노후 걱정이 사라지는 셈이 된 것이죠. 계기는 불분명하지만 후지코는 아들인 다이고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이고는 리버스 모기지로 받은 돈을 자신의 아카사카의 맨션 대출을 메꾸는 데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후지코의 언니, 즉 다이고의 이모가 사망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죠. 그렇기에 다이고는 이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이모에게 조금씩 부동액을 먹이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부동액이란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액체로 독성이 있어 마실 경우 심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2021년 4월경 다이고는 전화로 이모를 불러 콜라와 위스키를 섞은 술에 소량의 부동액을 넣어 보통 술인 것처럼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물론 한 번만으로는 효과가 없기에 이모는 그대로 돌아갔고 다이고는 어머니에게 방금 이모에게 마시게 한 술에는 부동액이 들어있었다며 자신의 범죄에 협력하라고 말했고 결국 어머니 역시도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치밀하게 계획, 몇 번에 걸쳐 이모에게 부동액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4월 20일, 이날도 다이고와 후지코는 그녀에게 부동액을 섞은 술을 마시게 했고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다이고는 이모를 들쳐업고 계단을 오른 후 계단에서 집어던져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신고하면 들킬 수 있으니 후지코에게 3일 후 11시까지 방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후지코는 아들의 지시대로 3일 후인 4월 23일 오전 11시경 우연을 가장해 언니의 집으로 향한 후 그녀가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후지코의 증언을 듣고는 사건성이 없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족이기도 했기에 그녀를 즉시 화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이고의 범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였죠. 그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엔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는 외할아버지에게 맨션과 생활비를 빌미로 총 3,500만 엔이나 빌렸지만 또 돈이 떨어지자 외할아버지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그가 아끼던 그림이나 신용카드, 시계 등 비싼 물건을 훔쳤던 것이죠. 물론 이 물건들은 전부 중고로 처분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할아버지는 손주가 저지른 짓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절도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손주인 다이고에게 그림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한 경찰 신고를 취소하지 않을 거라 경고하는 동시에 빌려준 3,500만 엔도 갚아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 말했다고 하네요. 다이고가 처분한 그림은 그가 무척 아끼던 물건인데다 손주가 자신의 은혜를 도둑질로 갚았으니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죠. 문제는 다이고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범행을 결심한 그는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집을 불태우는 방법. 그는 외할아버지를 집재로 태워버릴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범행 당일인 2021년 4월 25일 그는 어머니에게 범행을 돕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연히 격렬하게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이고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은 물론 심한 폭행을 가해 갈비뼈를 부러뜨렸고 휴대전화와 돈을 빼앗은 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떴습니다. 2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있어. 엄마 집도 불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는 치밀하게도 번호판을 바꿔 끼운 후 외할아버지 집으로 향했고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린 뒤 집에 불을 질렀죠. 당시 2층에서 자던 할아버지는 화재를 깨닫고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자욱한 연기에 의식을 잃어버린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속박당한 후지코는 가까스로 집을 탈출해 경찰에게 그간의 모든 범죄를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화재 인근 현장에서 다이고를 발견, 체포했던 것이죠. 이들이 체포된 것은 이모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이었기에 부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체내에서 부동액이 발견되었기에 그녀의 사망은 사고사가 아닌 두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이고는 부동액을 먹인 것과 이모와 할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죽일 생각은 없었다,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변호 측은 이 범행은 어머니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이고는 부동액을 먹인 건 나쁜 장난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해외 생활이 길어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과격한 해외식 장난이었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이고는 판결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항소심은 열리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인이 있는 것은 물론 불을 지르기 위해 기름을 구매한 이력 등등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다 보니 그의 항소 역시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머니인 후지코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난 언젠가 감옥을 나오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프지만 아들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물론 전처인 A씨 역시도 감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연관되고 싶지 않다. 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